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경북 의성, 또 경남 산청, 울산 울주, 전국 여러 곳에 산불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압률도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고요. 또 인명 피해도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을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요 속 뉴스픽. 자, 오늘은 최하나 뉴스토마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산불 피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안동까지 덮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 안개면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 안동 풍천면은 물론이고 이 청송군, 영양군 그리고 영덕군까지 빠르게 불이 번졌습니다. 이 강하게 부는 바람 탓에 불길이 계속 옮겨 붙으면서 번진 건데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는 의성과 안동 산불 진화율이 68% 정도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진화율 집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이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이 역대 3번째라고 하는데요. 네. 안동시는 어제 오후 하회마을 주민을 포함해서 이 시민들의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급격하게 퍼진 불로 이 고속도로와 또 철도 통행도 모두 중단이 됐고요. 이 산불 영향으로 안동과 경북 이 북부 교도소는 이감 절차 네,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 불이 번진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경북 의성 안개 제 고향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데 심지어 불이 번진 곳이 의성에서 시작해서 안동까지 갔는데 하회마을 근처라면서요. 불과 몇 킬로 앞에까지 불이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에는 이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이제 그 하회마을과 또 병산서원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까지 불이 번졌다고 했었는데 약 2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불이 더 번지면서 이 하회마을에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왔습니다. 지금 문제인데 인명 피해 막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세계 문화유산이 거기 많습니다. 병산서원도 있고 하회마을도 있고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대부분 문화유산들이 나무로 지어졌어요.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네, 이 안동 하회마을은 또 세계 문화유산임에도 유산이고 또 네. 동시에 이 100여 채 전통 한옥 중에 12채는 보물이나 또 중요 민속 자료로도 맞아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 보존회가 지금 집집마다 이 호스를 끌어다가 건물 곳곳에 또 불이 오는 이 길목에 물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에 설치해둔 이 소방 설비도 또 총동원이 됐습니다. 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 화재 지연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뭐 가장 힘든 게 바람 때문에 그래요. 네. 습도 낮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진압하러 갔다가 바람 부니까 또 바람 바뀌면 진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진압하는 사람들도 너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며칠째 불길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바람 네. 때문인데요. 이 특히 안동 풍천면에는 어제 태풍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도 또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런 바람이 또 360도로 회전하는 이 돌풍 형태로 몰아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작은 불씨를 만나면 이 불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계속 현장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소방대원들도 밤낮으로 이 화재 진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뭐 경북 의성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계속 네. 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좀 밝혀졌나요? 뭐 의성은 성묘객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의성 산불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성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길목의 CCTV 영상을 보면 이 불이 난 이후에 마침 근처에 있던 이 마을 이장이 달려 나왔고 이 불을 낸 걸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불이 난 곳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경북 의성 말고도 좀 큰 곳이 경남 산청하고 네네. 울산 울주이거든요. 여기도 실수로 불이 난 것입니까? 아직 이 두 곳도 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고 조사가 더 필요한데요. 이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 산청군 산불은 예초기 작업 도중에 튄 불꽃에서 이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모두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을 부른 건데 이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산에 있습니다. 실화했을 때 되는 범죄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CCTV가 좀 늘어났고 또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 산불 가해자를 좀 잡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었지만 여전히 이 가해자 10명 중에 6명 다 도망가 버려요. 네. 불내놓고 도망가죠. 이번에 의성도 도망가서 잡힌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네, 그래서 이 산림당국은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이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에 원인 조사와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일단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를 바란 적이 없는데 뭐 바람 때문에 지나가 어렵다면 또 주말 전에 비가 한번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비가 좀 빨리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비가 좀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또 재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 선처로 호소하는 진술서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이 진술서를 내면서 이 대표가 이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건데요.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 이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대선이니까 선거 보전비가 얼마냐면 지금 400억 넘어요. 433억. 네. 434억 정도인데 이때 대선 갔다가 뭐 어차피 민주당으로 출마한 거니까 선거비 보전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맞아요. 때문에 이 대표는 이 진술서의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이 조작된 증거와 또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 민의가 왜곡되고 또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이 정치적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함께 뭐 민생이란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진술서 아마 1심에서는 내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2심 선고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것 같은데 자, 선고비 보전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또 진술서에 담겨 있었습니까? 네, 진술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진술서에 오래전 받았던 수사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에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검사 사칭 사건이나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사건, 또 2018년에 있었던 이 선거법 사건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뒤에 이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라는 주장을도 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뭐 이번 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 대장동과 백현동, 또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 FC, 또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이 받고 있죠, 네, 재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오늘 선거법 사건의 2심 선고가 열립니다. 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두고 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1심 선고에 대해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윤석열 씨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심하고 다르게 2심에서 재판부에 공성 변경했던 부분 등등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될지 14시 오후 2시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가 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네. IT 전문 요원들을 보냈었는데요. 이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자였던 이 방첩사 간부는 과거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해킹 전문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쓴 자필 메모에는 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서 서버를 확보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정 처장은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이 4곳으로 투입할 팀장들을 뽑았다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들어가서 직원들 휴대전화 뺏고 서버 촬영을 했는데 지금 말한 정성호 처장이 말한 팀장들은 직접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두고 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어디 갔냐 이 사람들. 네, 이 선관위 과천센터를 맡았던 1팀장인 송모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네. 이 지난 2011년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군사법원 판결문에는 이 당시 기무사의 과장이었던 송 센터장이 이 민간인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소속 군무원에게 이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해킹에 이 키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 나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트로이 목마와 함께 사용돼서 해킹 피해자의 키보드 입력을 모니터하고 또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방첩사 내부에서는 이런 송 센터장이 포렌식뿐만 아니라 해킹 등을 포함한 사이버 수사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첩사가 이 당시 송 센터장을 콕 집어서 보낸 배경에는 이 선관위 해킹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런 경우라면 선관위를 직접 해킹한다 이렇게 또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첩사의 반응, 입장이 있을까요? 네, 이 방첩사 측은 송 센터장이 2011년 당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지휘관리 소홀 혐의로 징계만 받았고 그 징계도 6년 전 재조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정리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송 센터장 당시 대검 또 국정원 고위 간부
통화도 했네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네. 방첩사 송모 과학수사센터장은 이 지난해 12월 4일 밤 12시 37분쯤 이 박모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밤 12시 53분에는 이 국정원의 한모 처장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방첩사 비상소집령이 내려진 게 12월 3일 밤 10시 52분이었고 맞습니다. 이 송 센터장은 부대로 들어와서 이 밤 11시 50분쯤에 정성우 1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12시 24분경에 센터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센터 직원들이 위병소를 나간 건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송 센터장은 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과 또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를 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네,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 평소 친분이 있어서 사적으로 통화를 했고 계엄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그렇고요. 계엄이 터진 그날에 무슨 사적 통화를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더 증거 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정도 됐는데 내란이 아니라니요. 이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빨리 탄핵 심판 선고 결론이 좀 나야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또 더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아직 결정을 하지 않는지 의심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하나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치권을 향해서 속 시원하게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한 말씀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그렇게 화는 안 나 있네요. 아니 지금 또 화 났습니까? 화가 나죠. 괜히 좀 제가 또 부추겼습니까? 아니 예.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까? 아니 본인은 저한테, 예. 화가 안 나냐고요. 그래요.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 네. 아니 물론 한덕수 총리를 얘기하기보다 헌재 얘기를 하겠지. 헌재 네. 재판관들이 너무 정치적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들 믿어왔잖아요. 네. 설마 헌재 재판관 정도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 응? 뭐 군판사 10년 한 박지훈도 저러는데 뭐 20년 30년씩 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 정도면 법과 원칙을 따지 정치적 계산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윤석열 탄핵하면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이제 정치 사법 기관이고 하지만 예.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거는 예.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꼼수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아니 예를 네. 들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재판보다 빨리 하겠다. 네. 중요하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그 왜 그렇게 질질 뭐 이렇게 뭐라 빨리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중요한 사건이니까 먼저 할 수 있다. 평일을 거쳐서 중요한 사건 맞죠. 그러니까요. 대통령 사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여부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해야지 왜 갑자기 한덕수 건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뭐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연관성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치적이다라는 얘기가 좋은 뜻이 별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뜻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뭔가 꼼수나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헌재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뭐 산불 때문에도 아까 뭐 얘기 나누셨는데 산불 때문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죠. 트럼프가 관세 폭탄 난리죠. 빨리 좀 이 국정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러다가 대행 체제 계속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윤석열 탄핵 관련돼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안정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네. 헌재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정치적 분석하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저는. 자, 결국은 이 한덕수 총리 이 복귀 탄핵 기각 결정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봤는데 글쎄요, 뭐 엄밀히 말하면 기각 5, 인용 1, 각하 2, 또 기각도 보면 예. 4대 1이에요. 완전 맞아요. 기각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사유가 있어서 기각이 4고 4대 1대 1대 2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교수님? 저는 헌재 결정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아니 하시겠다. 첫째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있잖아요. 3명은 네.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 3명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당시에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그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위헌이다.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의를 거쳐서 8명이 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김복형 이분은 이 재판관은 왜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결정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서 8명 전체의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덕수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때도 그러면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이 뭐 시간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생각을 해야 된대. 생각을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 기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계속 안 하면서 한 달 또 1년 동안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언제까지 생각을 할 건데요 대체. 아니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한다는 그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추천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화제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상당히 나 있는데 자 오늘은 뭐 그 판결 분석보다는 예. 그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 복귀 그렇죠. 관련해서 언론들의 논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예. 언론 논조 한국일보도 참 만평부터 보이는 거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아, 이거 이거 만평이네요. 탄핵 9.9패네. 민주당이 개네요. 그러니까 개 맞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 이런 뜻이네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저게 9.9패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탄핵은 잘못됐다.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신청하는 거예요.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대로 했잖아요.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예. 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하자는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럼 문제입니까? 아니 아니죠. 그러면 예. 그러면 아예 기각당하는 걸 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죠. 법에 두 번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명확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헌재가 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9번에서 9번이다 기각이라 해서 하지 말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근데 국회는 강제 수사권 있습니까? 없죠. 청문회 한다 그래도 안 오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이에요. 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네. 탄핵 변론, 심판 변론이 별로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어야죠.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정부패라는 말을 쓴 게 말이 안 되고 한국일보 그다음 사설도 보세요. 난 이것도 한국일보 사설 어떻습니까?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 위기 가중 책임 크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국가 위기를 누가 지금 자초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달 공백 한덕수가 빠져서 국가 위기가 왔어요 지금? 어처구니가 뭘 했는데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한 게 뭐예요? 아니 처음에 탄핵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갔다 오죠. 네. 공동 정부. 뭐 한 게 뭐 있는데? 아니 얘기를 해봐. 한덕수 총리가 한 게 있으면 뭘 했는데요 대체? 아니 한덕수가 없어가지고 국가 위기가 가중이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런 하는 사설도 겁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썼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썼다고 봐야죠. 또 있어요. 예. 여기 조선일보인가? 이게 예. 조선일보네. 한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최탄핵 철회하래요. 참나.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검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고 기소를 재판 가서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검사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기소하면 안 되겠네?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죄 없죠. 받더라도 무죄 받더라도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징계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 수사 내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자기가 뭐 조선일보나 이 한대행 9번째 탄핵 기각된 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요. 네. 반면 다른 신문들도 있습니다. 이거 경향신문도 있고요. 뭐 한겨레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날 밤 2차 기염도 아하.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 된다. 네.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하게 해라.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좀 이제 헌재 윤 선거 더 미룰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저쪽 그 경향이나 예. 동아까지 일단은 빨리 윤석열 선고해라. 그렇죠. 이걸로 답이 좀 나와 있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국일보나 조선일보처럼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네. 말은. 뭐 본인들 바람을 담아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뭐 총리 심판은 그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내 그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화가 나죠. 아니 언제까지 이런 불안전한 상황을 계속 가야 되냐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왜 이걸 미루고 있는지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빨리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변론도 다 끝났고 변론 끝나고 지금까지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만 사례만 보더라도 2주를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3주가 11일, 14일이면 끝났습니다. 지금 4주째예요. 예.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계속되는 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하고 선고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돼 있냐고요. 네. 시점으로 보면 이러니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정상이 아닌가 헌재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심 선고한 거 보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의 혼란은 커지고요. 국정 운영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빨리 마무리 짓고 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지금도 사실 어쩌면 보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더 빨리 땡겼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대선 준비를 한덕수가 좀 해라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야죠. 아하. 금요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하기로 4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국가 안전을 위해서. 오늘 선고기를 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보시는 거군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아하. 이번 주 금요일도 넘어가면 진짜 국민들이요. 이 뭐라 그래. 탄핵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나오냐고 매일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잘 때는 안 나올 건데. 그런가? 낮에 봐야 되지. 그래도 봐요 사람들은 새벽에.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막 잠이 와 지금 박지원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안 와요. 그렇죠. 풀려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짜증나잖아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믿을 수가 신뢰감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덕수 그거 탄핵 결과문 결정 보니까 더 이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윤석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러게 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의심이 의심들을 든다. 네, 국민들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봤던 그 계엄 예. 내란 상황을 어떻게 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없어요. 원래는 의심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인내심이 한계에 지금 다다른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4월 달까지 미뤄질 수도 있나요? 그건 뭐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헌재가 그러면 더 의심을 받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뭐 다른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헌재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본인을 지명해주고 임명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곡히 요청과 함께 경고를 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의심받게 돼요.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 만큼 왔잖아요. 그건 더 이상 오늘 기다릴 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14시니까 무죄라고 봅니다. 보수들이 뭐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바가 이쪽까지만 끌어달라고 했던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이제는 하세요. 선고를 해야 된다. 금요일 이 하세요, 말씀이에요. 제발. 금요일은 부탁드립니다. 해라. 예. 오늘 고지를 하고 예. 자 알겠습니다. 꼭 좀 하기를 또 우리 최진범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 화가 계신 나 것 같아요. 있어요. 좀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예. 위경련도 온대. 그 위경련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최열공이님 너무 스트레스다 지금. 정말 못 살겠다 이 얘기 있습니다. 주말 안 넘기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전한길, 예. 전한길 이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아, 나는 홈페이지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진 저렇습니다. 왜 저래요? 예. 사진이 참 뭐죠 저게? 모르겠어요. 본인 사진인데 프로필. 전한길 뉴스가 새롭게 열립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생각하시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 언론사인 거죠? 인터넷 언론사예요. 전한길 뉴스 맞습니까? 네. 전한길, 전한길 뉴스.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일 날 이제 참관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초기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전한길 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친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파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어떤 내용의 컨텐츠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예측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집회라고 하는 보수 집회에 나가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공정하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쪽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정하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논조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그런 거 뭐 컨텐츠 만들겠죠. 그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이게 목표가 있더라고요. 전한길 뉴스의 목표를 보니까 예.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국민들의 한테 진실을 알리겠다. 가짜 뉴스를 뭐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 야, 어디가 가짜 뉴스예요? 극우 유튜버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진실을 얘기한다. 기존 언론을 보지 마라. 이래요. 심지어 MBC 뭐 KBS도 보지 마라 그러고요. 기존의 언론사들이 종편도 믿지 마라 그래요. TV조선, 조선도 보지 마라. 그것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극우 유튜버들의 논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요 우리만 진실을 얘기하지 기성 언론사들 심지어 KBS든 뭐 아니면 종편이든 마저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네. 믿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을 유튜브로 계속 유인을 시키거든요. 극우 유튜버로.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본인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편파적인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 자체의 신뢰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스카이 데일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있죠. 네, 스카이 데일리. 거기랑 경쟁 구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모르죠. 겁니까? 그건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비슷한 가능성이. 취지 같아요. 거기도 뭐 시작할 때 이상한 그렇게. 뉴스들 많이 하고 했었어요. 네,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데 본인들이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캡틴 코리아인가요? 캡틴 아메리칸가? 캡틴 코리아. 그 사람 문제가 됐던 그 뉴스가 스카이 데일리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뉴스하고 대결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잠깐 스카이 데일리 이슈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저희가 지난주 정부 기관이 5.18 관련 음모 보도한 비판을 스카이 했었죠. 데일리 광고를 집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5.18 단체에서 예. 비판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5.18 단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극우 매체 광고비를 지급한 정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 네. 대부분 다 아시는 곳이잖아요. 특히 광주 지역이에요. 광주겠죠. 서구청, 예. 광주교육청, 그 다음에 또 시하고 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광주교육청 그리고 전남에서 가장 많이 광고비를 지급한 장흥군, 장흥, 두 번째로 많이 지급한 나주시 나주시. 이 사람들한테 이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 이 단체들 그러니까 이 지자체들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몰랐다. 그게 다 이해가 안 돼. 이 몰랐다는 말이. 이게 모를 수 있나? 아니 자기들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가 들어간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좀 지금. 꼼꼼하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저는 뭐 사실은 저거는 사실 절대 안 되는 행동 안 아닙니까? 되죠. 아니 5.18을 DJ석이 북이 주도한 내란이에요. 북이. 저거 원래 그 뭐야
그 5.18 특별법에 따르면 네. 그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저거.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예. 저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어떻게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광고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우린 몰랐대.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비가 집행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언론사에 집행하는지 다 봐요. 그리고 홍보위원회 이게 지자체마다 홍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도 오는데 홍보위원회에서 분기마다 집행하는 거 다 심의하고 사인합니다. 네. 근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준 거를.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광고비를 주는데 네. 뭐 보수 정부가 있을 때는 아주 뭐 이쪽 좀 진보적인 그 매체는 잘안 안 주려고 돼요. 그러고 네. 진보 이런 데 여기 지자체 광주 쪽은 좀 민주당께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또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질문 드려보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에 받고 있던 보수 언론사들의 그 광고, 정부 광고에 줄질 않아요. 줄지 않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많이 받았었고 조중동이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은 더 많이 받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은 소위 깐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정부 까도 우린 들어와. 이런 거니까 바뀌질 않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주던 대로 주지 말고. 네. 그럼 맨날 받던 사람은 받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지역의 어떤 이슈라든지 예.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고 당연하죠. 매체는 어떤 매체인지 파악을 하고 그렇지. 광고비를 주든지 집행을 해야지.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야, 이거 참 어쨌든 뭐 시민의 소중한 예산 이제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 EBS 사장 후보들 면접 절차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박기 또 인사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여죠.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송사 사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3년을 채워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지난번에 그 박문진 이사 관련해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2명이서 결정하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가처분을 인용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또 해 둘이서. 아니 본인들이 지난번에도 박문진 이사, KBS 이사를 김태규, 이진숙 둘이서 했었어요. 그게 네. 가처분해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지원 변호사 이해가 돼요? 자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뭐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건 문제예요. 멈추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요? 근데 공직자잖아요. 공직자인데 목표는 딱 하나 같아요. 뭐가 하나 꼭 임명하고 꼭 알박기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그런 그게 느낌이 말이 들거든요.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 경북대 출신이시죠. 학교 얘기 또 아니, 하십니까? 아니 출신이 경북대 같은 동문 학교하고 아니세요? 상관이 동문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모르겠고 그냥 임명하겠다. 그럼 이제 EBS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처분 신청 또 해요. 또 해야 되겠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방통위는 또 예산 써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요.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2명이서 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멈춰야죠. 왜 안 멈추는 겁니까? 딴 거는 몰라도 뭐 정치적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람이 가는 게 원래 안 돼요.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원래 방통위원회 제척 사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정당 예. 가입됐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인수위에서 일했으면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방송사나 통신사 관련돼서 어떤 임원으로서 일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척 사유까지 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진숙, 김태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뭐 너무 편향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진숙이 물론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EBS 사장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MBC 출신이에요. 네. MBC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신동호 씨. 네. 예.
근데 그분은 같이 근무했어요. 이준숙 씨하고. 예. 그럼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충돌법에도 위배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출마했지 않았나요? 했었죠. 국민의힘 정당, 네, 계열 정당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재척 사유가 되니까 이준숙은 빠져야 돼요. 이해관계자잖아요. 보통 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맞이죠. 그게 뭐 정상 아닙니까? 네. 뭐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심사를 갔는데 우리 학 출신이 학생이 뭐 심사 대상이 됐다. 저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2명이서 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이해관계 충돌까지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뭐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좀 정리 잘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 오늘 14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 어떻게 무죄. 보십니까? 아이고 막 무죄예요, 무죄. 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일단 허위사실 유포 네. 공포에 의한. 공표죄. 예. 네. 근데 두 가지 문제. 첫째는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건 네. 뭐냐면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건 뭡니까?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였어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오늘 1심에서도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그게 또 허위 사실이래요. 근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방송에 출연해서 4명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이죠. 예, 예. 저 사진. 예. 저 사진이 원래는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저렇게 클로즈업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난 12명이 가서 찍었는데 4명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골프를 그날은 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치지 않았다는 그날 당일. 근데 저 그걸 사진의 조작 부분을 이제 얘기를 이 하고 얘기하면서 있었다. 그리고 골프 안 쳤단 말도 전체 일정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날 그 얘기를 한 저기서 골프 안 쳤는데 골프 쳤다고 그랬다. 이 사진을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일정 전체 중에 골프를 안 쳤다는 걸로 지금 퉁쳐가지고 그걸 유죄를 내린 거예요. 참, 그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전체 사진. 12명 전체 찍은 사진이 이제 거기서 네. 작게 쫙 줄여가지고 네. 4명 골프 원래 4명씩 치니까 그렇게 의심이 난 저는 반대로 저런 걸 올려갖고 조작이잖아요 사실. 조작이죠. 저걸 그러면. 올리는 그게 국회의원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말이 그게 맞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이나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하나는 잘 보세요. 같은데요. 지난번 예전에 이재명 대표문 판결에 보면 네. 방송 생방송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이제 개인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인지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협박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의 공문, 그 백현동 부지 문제로 네. 공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럼 지자체장 입장에서 또는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 자꾸 공문이 와.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표현을 아니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협박이란 말을 썼어. 그럼 실제 협박을 해야만 협박인 거예요? 아니 제가 박지원 변호사한테 계속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 쓴다고 협박으로 느껴지잖아요. 협박으로 느껴지는데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느낌을 가지고 처벌을 해? 느낌으로 아니 처벌할 수 누구든 없다. 자기가 느낄 때 이거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압박을 안 느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진짜 허위사실 공표죄는 뭐 학력, 경력, 행위 이게 명확하게 허위를 썼을 때 그리고 선거에 영향이 미쳤을 때인데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경고. 허위도 아니고 느낌이나 인식 이런 부분들을 그걸 얘기한 얘기한 건데 거거든요. 그걸 처벌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네. 그 말을 했던 데가 국정감사장이에요. 네. 증감법에 따르면 위증으로는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면.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그 국감장에서 했던 걸로 다른 법으로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감법에 네, 증감법에 국회 증인감정법에 가면. 네. 근데 이걸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게 이 정도 되면 최진모 교수님 전문가죠. 변호인 같아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변호인 같은 변호인 같아요. 논리가 다 탄탄하죠. 짚어 주셨거든요. 정말 짜증납니다. 사실은 좀 이따가 우리 이슈화 하는데 거기 제 얘기 들으면 돼요. 그거 안 들어도 돼. 저희 방송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오시면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다 제가 짚어주셔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장윤비 변호사 말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장윤비 변호사 좀 있어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뭔데 국민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요. 일반적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예. 검사가 기소도 안 하죠. 그럼요. 근데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좀
이상한 판결 결정이 났던 네.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쟁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나면 어떤 내용으로 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판결문이 날지 등등 또 봐야 되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오늘 해설하고 이런 건 안 한다 하거든요. 공고. 그러니까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결문만 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네. 그것도 조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이하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도 들었어요. 판결문으로 봐라. 판결문으로 봐라.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더 무죄다. 필요 없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공보실에 가면 그 판결문 다른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판결문 자체로만 봐라. 그거만 봐라. 네, 그래서 무죄다. 무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법률가 아니시. 근데 법률가들이 못 맞추니까 뭐 교수님 생각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금방 최진봉 교수님이 장윤미 변호사 얘기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14시에 선고가 납니다. 또 기억나시겠지만 2달간 이 재판부 다른 사건 하지 않고 이것만 심리하겠다 해가지고 선고 날짜가 바로바로 잡혔어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잡힌 것도. 저는 무죄 확신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진짜 현장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축하도 드리고 갈 겁니까 오늘? 무죄의 기쁨을 아. 정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그래도 한 정치권에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네.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는 주로 공보물, 벽보 이런 데다가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을 허위, 날조해서 적어놓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지. 네. 아니 정치인이 인터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 일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법으로 단죄한다? 저는 그런 사례 본 적도 없고요. 기소를 한 적이 별로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 유권자들한테 그 토론하는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말하는 것을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법으로 단죄한다면 앞으로 더더군다나 말의 어떤 그 협박 이런 거 압박 협박이냐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다 단죄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요? 아니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내 느낌 알았냐 몰랐냐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단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법 처리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토론회 이런 거 인터뷰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걱정됩니다. 깜깜이 예. 선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저희 방송하면서도 대부분 걸려요. 만약에 선거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예. 대표 아니라면은 기소도 안 됐을 것이고요. 유죄도 안 나왔을 것인데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1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유죄가 나왔죠. 더더군다나 집행유예라 좀 중형이 떨어진 실형이 거거든요. 선고. 예,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 이 사건이 본질로 처음에 느껴졌던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모른다. 이유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건 빠졌죠. 네, 1심에서도. 예.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설시도 하냐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아주 전형적인 건 경력을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재산을 속이거나 누가 나를 지원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속이는 거. 거기에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행위. 재판부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논리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그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항소심에서도.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무죄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씨가 김만배 모른다 그랬습니다. 알았을 걸로도 보이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럼 예. 똑같이 수사해 보세요.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싹 다 불러서. 근데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했습니다. 각하했죠. 내면의 상황이라서 입증이 어렵거든요. 이런 걸 기소한 전례가 없어요. 판사가 모를까요? 저는 법리적으로도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뭐 국토교통부를 이제 판넬까지 만들어 왔다.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됐다라고 네.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 행위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게 내심의 영역이에요. 나 이거 압박으로 느꼈다. 협박이었다. 라고 하는 걸 허위로 강제를 하고 1심 재판부는 어떤 전제를 했냐면 그러면 성남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된다는 게 전제된다라는 설실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않죠. 맥락상 예.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1심이 좀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이 결과가. 자, 그럼에도 사실은 요즘 국민들은 참 사법부 뭐 최근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등등 사법부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론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뒤숭숭하죠. 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아주 나와 있어요 지금. 김성훈, 이광호 예. 법치를 부정하고 공권력의 정면으로 대항한 그런 대통령실 경호실 관계자들이 구속이 기각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결정문 이거 보셨군요. 정말 예. 호랑이는 잡아도 벼슬아치는 못 잡는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비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렇게 염치 없는 고위 관료들 네. 풀어줘도 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항소심 결과도 많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하나 터득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각종 막 그런 공격과 그다음에 누명을 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종국에는 이재명은 죽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더 성장했고 저는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백현동 관련된 건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정말 큰일을 했고 성남 시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좀 밝혀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뭐 이런 5대 공공기관이 분당에 다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남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중앙부처에서는 빨리 아파트로 그냥 지어서 팔아버리고 그냥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수년간 여기에 아파트보다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제3테크노밸리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도로공사랑 도로공사에 아파트 못 짓는다. 뭐 빌라가 고급 빌라 못 짓는다.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걸 유치했고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뭐가 들어왔냐면 서울대병원에서 뭐 바이오 이런 굉장히 집적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 데도 있죠. 지금 그 백현동 부지도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상당 부분은 일부분은 또 연구 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대립하고 싸워서 쟁취해낸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성남 분당 판교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사는 맞습니다. 도시로 발전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 토대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뤘고 그 결과 사실은 이게 대권 주자로까지 성장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말꼬리를 잡아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협박이네, 압박이네.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저는 성남 시민들도 알 거고요. 국민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것이다. 예.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구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2심에서 공정 변경 사실은 뭐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이게 특정을 해달라.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 사실인가 특정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어벙벙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예. 본 게 검찰로서는 이 공소사실이 판사를 설득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런 거예요.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문길 안다 모른다를 성남 시절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김문길 씨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시장 재직 이후에 나중에 뭐 김문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걸 세 분류로 나눠요. 예. 근데 이게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정확하게 요 세 무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보니까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1심에서 그런 판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그러니까 공소장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안다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는데 정작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그날 골프를 쳤다. 근데 그 워딩도 보면요. 이것도 증문즉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시로 증문즉답에는 이른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 채널A 보도에서 저도 제가 종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이 정도면 대단히 가까운 거 아니야라고 오해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진의 전문을 못 봤거든요. 진짜 큰 단체 사진인데 딱 붙어 있으니까 마치 그렇죠. 되게 가까이 그 사람들만 찍은 것처럼 국민의힘 했었다. 의원이 저렇게 맞아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왼쪽 저게 사진을 뭐예요? 보고 이거는 근데 이건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맥락에서 이 사진이 조작됐다. 이거 일부분만 해서 냈다. 골프를 친 것처럼 하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워딩이 들어간데 골프를 친 것처럼 주술 호응 관계를 봤더니 골프를 안 쳤다는 소리네. 근데 골프는 쳤잖아. 유죄 이거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상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술 뭐 목적 이렇지 않거든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할 때도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재판부 판단에 좀 공감이 안 돼서 항소심에서는 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막 공소장 변경하라 그러니까 법 줄거라고 했는데 어디가 허인지 줄을 결국은 못 긋고 결국은 하긴 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또 반대로도 볼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네.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수백 명의 검사가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털고 털었는데 네. 뭐 업자랑 밥 한 번 먹은 증거가 안 나오지 못 않습니까?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꼬리를 잡아서 공소에 공소, 뭐 기소에 기소, 의혹에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사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 이재명 대표가 다 대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워낙 기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재판 선거법 관련 재판은 조금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간 저는 잘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10여 차례나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고 1심 판결도 정말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실형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은요. 아니 자신의 배우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다 금감원에서도 처벌받았죠. 23억 그 일가가 23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돈 번 거 하나도 손해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죠?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유죄가 나오면요. 민주당 해산해야 됩니다. 430억 30억 정도 되는 선거 비용도 보전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제일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자 50% 가까운 그런 대권 주자를 어떻게 그렇게 유죄를 내릴 수가 있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법부가 오늘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게 변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장유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예. 건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재판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이 조문이 네.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헌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재판부한테 판사님 이 조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로 가는 거고 그동안은 이 재판이 지금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차로 한번 냈는데 사실상 기각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각. 왜냐하면 한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판단이 나왔었고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요. 두 번째로 나왔는데 아마 문제 삼는 것은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 말씀드린 대로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 포함 가족들까지 했을 때 뭐 형제자매까지 경력을 속이고 학력을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이력을 속이고 그래서 대단히 엄중하게 봐요. 이를테면 맞습니다. 뭐 대학교를 뭐 서울 캠퍼스 뭐 지방 캠퍼스가 있을 때 뭐 지방 캠퍼스를 나왔는데 서울 캠퍼스를 나온 것처럼 오인하게끔 그렇죠. 기재할 때 예. 과 대표인데 뭐 약간 뭐 단과대 대표처럼 쓴달지 근데 이거는 대단히 명확해요. 이 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거는 거짓인지 진짜인지가 확인이 허위 구별되잖아요. 경력 재산은 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 법무는 특히 형사처벌을 갖고 있는 법무는 매우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의 원칙이 기본인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검찰이 행위 이재명 대표가 한 모든 말 다 헤집어가지고 이거 행위 네. 이랬는데 재판부도 안다 모른다는 행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히 모호해요. 아하. 이거는 저는 헌법적으로는 한번 판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이 세 글자를 재판부도 그렇고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이거는 설명되지 않는 수사 기소예요. 결과도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만 빼면 사실은 기소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까지 재청까지 신청까지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지금 오늘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되는데 정말 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석열 결정 나고 이재명 대표 3월 26일 되게 늦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꼬인 겁니까?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네. 이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뭐 이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네. 국민의힘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희망을 돌린다. 예, 뭐 기각이냐, 예. 인용이냐, 각하냐. 한덕수 국무총리 사례를 들면서 네. 이 재판관들 사이에 그러한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저지른 일은 네.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그렇겠죠. 예. 확실하게 국가 반역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3살 먹은 확신합니다. 아이는 좀 그렇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예.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그런 수준을 정말 1970년도, 1980년도로 되돌린 아주 파렴치하고 맞습니다. 진짜 규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아니 195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정보 관계자 전화조차 안 받아주고 있어요. 자,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동아시아 올 때 한국만 패싱하고 있어요. 왜?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회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상대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민간 국가로 지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사법부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네.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네. 아니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죠. 물론 극우 지지층들이 뭐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협박, 폐악질을 다 하고 있죠. 서부지방법도 약탈하고 개인적으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 이런 거를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 결정을 안 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12월 3일 이후로 대한민국 이 국정 혼란, 경기 침체, 민생 파탄 이제는 종지부를 줘야죠.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는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고. 4월 얘기가 조금 나와요. 지금 저도 어제 법조 네. 출입 기자라 했더니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그 4월 첫째 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예.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다 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 근거가 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한창, 정형식 각하였기 때문에 판시 내용이 비교적 짧고 네.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근데 이게 다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헌법 주석서의 대행에 대해서도 가중 요건이라고 해석을 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유리한 징표로 전혀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죠. 김복형 재판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보수에 마치 히어로처럼 얘기를 해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 재판관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거 임명해야 되는 거 맞아, 마흔요. 이것도 되게 지체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법문을 보니까 즉시 내지는 지체 없이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게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이 보니까 아무리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추천 몫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의결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상당한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루 만에 일단 탄핵이 됐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로부터는 하루밖에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거 검토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걸 불법 위법이라고 할 수 있나란 문제의식이에요. 그나마 납득은 된다는 거죠. 아니, 다는 아니지만. 그게 정파성을 띠거나 계엄에 대해서 거잖아요. 예단을 드러냈다는 건 완전 정치적 오바예요. 국민의힘의 편을 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아닙니다. 의견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그래서 전 거죠. 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거는 아주 언론,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오늘 정도는 사실 고지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오늘 한겨레 만평을 봤는데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국민들은 다 아는 의원, 요원, 뭐지? 뭐 이러고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자, 뭐 된다면 뭐 금요일 선고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다면 오늘까지 오늘 오전이나 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좀 고지를 해줘야 국민들이 조금 좀 편안하게 편하지는 않지만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장애투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민주당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 당사 설치했고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네. 국회의원, 입법부 구성원들이 행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죽하면은 국회를 지키는 국회 경비대도 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막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국회의장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담 넘어서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런 물리적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장을 한다든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국회에서 또 광화문까지 매일 걸어가는 도보 행진 하더라고요. 도보 행진을 예.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요새 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 국회의원 분들 보면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그냥 강행군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가 대단한 걸로 보였고요. 민주당은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다 됩니다. 한다. 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한 목소리로 좀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막 당사 지금 열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여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총사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사퇴를 하면 사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국민의힘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은 그래 같이 하자 약간 이제 좀 이 이슈 자체를 좀 희화화하는 방향으로 예.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절실하다 그 말씀이겠죠. 국민의힘이 좀 놀랍게도 환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뭐 본인들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뭐 총사퇴하고 새로 선거를 하면 이제 전혀 사퇴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비의 나라, 정말 유구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내란 잔당들과 기득권층이 행하고 있는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자괴감이 드니까 이럴 거면은 국민의 심판을 우리도 한번 다시 받아보자. 그런 의미겠죠. 너희들 그렇게 탄핵 잘못했다고 얘기하니 정말 그것이 잘못됐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심판, 국민의 국회의원도 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그 비분관계하고 멸사봉공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그 국민의힘 당원들 네. 사퇴할 생각도 없어요. 이제 선거는 됐습니까? 선거 3년 남았다 이거예요. 네. 뭐 나 아직 선거하려면 멀었으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정말 기득권층으로 활동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시면 만약에 새롭게 그냥 가정이긴 하지만 총선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의 의석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공동체 결사체라기보다는 대단히 각각이 나달처럼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혈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둬요? 윤석열 지키기라는 무리수를 왜 중도층 외면하면서 합니까? 자기 배지 더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코어 보이거든요. 지지층한테. 예. 근데 지금 사퇴하고 자기 직에서 내려놓는다? 더더군다나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국회는. 본인 자리도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떤 비분관계 마음에서 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저 단계까지는 볼 건 아니다. 아직 탄핵 심판 선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각 받으면서 직무에 복귀했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되면서 NSC 소집도 하고 산불 대응 상황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문제는 지금 산불이 뭐 매우 지금 전국적으로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예. 지금 뭐 일어났던 산불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좀 인명 피해도 있고
이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대처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도부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불나도 막을 방법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요. 왜냐하면 그 최상목 대행이었지만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로 바뀌면서 네. 그게 매끄럽진 않잖아요. 일관성 있게 계속 이 국정 안정이 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마음까지 제가 폄훼하고 싶진 네. 않은데 대통령 직무징계가 정지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국가가 좋은 일이 전혀 없어요. 뭐 강동구에서는 싱크홀이 있고 그러니까 큰 싱크홀이 다 제 발생해가지고 주변에도 선산이 타고 부모님 계셨던 그 고향에 다 불에 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국민들의 고통 이런 상황 이런 게 정말 위정자들한테 안중에라도 있나 저도 좀 물음표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지 임명하지 않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되잖아요. 일단 한 권한대행 즉답 즉시 이게 헌법재판소 논란이 되니까 지체 없이 즉시 어떤 결정을 할 거로 봅니까? 한숨 쉬셨어요. 네. 저는 바로 임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네. 제대로 된 인격에 가진 사람이라면 국정 혼란을 막고 헌법재판소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당장 임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그간 행태를 보면은 뭐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냥 눈치만 빤해가지고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거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예. 참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정 늦게 나고 또 마은혁 재판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이러면 다시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노정면 또 의원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각이 됐지만 이 재판관들 2명은 각하의견을 했으니까 이제 실체에 들어가지 않고 6명의 취지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거거든요. 사실상 2명도 그렇죠. 왜냐하면 네.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0으로 8대0이었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헌법적 명령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민주주의 시스템 모든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면 사유인데 다만 이제 정무적 고려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왜 줄탄핵했냐 구정구패를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줄탄핵이라는 게 이 탄핵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만 이건 법적인 영역이지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른 일반 유권자분들이랑 중도층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좀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뭐 판결 선고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고요. 또 윤석열 탄핵 심판 또 고지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화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래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5번 하루 5번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00 통통 쿠폰씩 총 5,000 통통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더보기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신용환 교수와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교수님이 정보가 많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니요. 혹시 이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 끈앞을 해야 되나요? 정보원이 좀 있는 겁니까? 뭐 정보원은 아니고요. 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인연 맺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통 밑에서 많이 보고 같이 네. 일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접촉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모시고 특별한 또 질문들을 많이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네. 그래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일반 언론에서는 그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못 찾겠어요. 네, 빠진 것 같기도 대여섯 하고. 개 언론에 보니까 예. 힌트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자꾸 하나하나 뜯어보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정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서 네. 보니 그분들 각각 개인이 헌법재판관 8분이 판결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어떤 힌트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만 보니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그 극우 또는 보수 유튜버들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권에서 3명을 찍어서 공격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미 그들 가운데에는 누구누구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기각하신 4분 그다음에 인용한 1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코멘트 안 드려도 될 것 네. 같고요. 가나다라 마 5가지였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번 네. 내란 행위를 할 때 비상계엄 할 때 정당하게 국무회의를 그렇죠. 소집했냐 국무회의 말았냐. 소집 여부. 예, 그게 그 이제 부분. 정확하게 네. 윤내란 우두머리랑 일치하는 부분이죠. 네. 나머지는 뭐 한덕수 개별에 대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처음에 말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쪽에 그 4가지 이 가나다라에 대해서 4분 기각한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동의한다는 내용에 그 나번에 어떤 게 있는지 핵심이 있겠죠. 나번을 보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공무회의를 열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게 다 내포돼 있죠. 아하, 예.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시면 결정문, 예. 예, 결정문을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그게 정당하지 않게 열렸다라는 게 내포돼 있고 네. 그 뒤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윤내란 우두머리가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찌어찌 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앞에는 회의라고 돼 있고 뒤에는 국무회의라고 네. 구별을 해서 쓰면서 힌트를 안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했다는 뜻은 이미 이 각하가 아니라 그러면 아하. 근데 각하는 윤에 대한 각하는 훨씬 어려워요. 요건이.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예.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는 바꾸긴 없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예. 김복형 씨가 엑스맨이라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이미 유튜버들 중에 네.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시작이 됐어요. 벌써? 의심스럽다 등등등. 네. 그리고 마번 같은 경우도 어떤 거꾸로 해석하신 분이 있던데 정확히 보면 네. 그게 위법이나 불법이 없어서 기각이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히 위헌적 요소와 위법적 요소가 있는데 시간을 즉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민사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요. 이행지체처럼 상당한 시간 뭐 이렇게 물론 그 해석이 옳다 그르다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이 없어서 또는 위법이 없어서 사무실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지만 그게 중대한 그렇죠. 헌법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파면할 보면 정도는 그럴 아니라서 것 같아요. 사무실로 돌려보낸 거다. 집으로 돌려보낼까 아하. 사무실로 돌려보낼까 해서 사무실로 돌려보냈다. 요 내용이라서 정확히 뜯어서 하나씩 보면 분명히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5분은 빼더라도 이제 문제되는 분이 이제 김복형 네. 그리고 조한창, 뭐 정영식 두 분은 각하랬죠. 각하도 예. 각하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까 거기도? 각하는 뭐 본문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힌트가 없을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윤에 대해서 각하를 주장하는 게
내란 우두머리 석방과 함께 계속 형식적 절차적인 걸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적인 걸 주장해 상당수는 이미 헌재가 소명을 했거나 무시했거나 이미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게 피신조서를 그대로 검찰 거를 갖다 쓰니 많이 쓸 수 해서 있느냐. 박근혜 재판 때 어찌했다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뭐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니 말았니는 윤이 직접 헌재에서 말하다가 자기가 인정을 한 것도 자백을 있고요.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윤에 대한 각하는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각하로 주장을 하는데 네 가지 다 이미 탄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좀 결과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하냐 이거 맞습니다. 같아요. 결과에 대한 건 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8대 0입니다. 8대 0인데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라고 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억지로 제가 희망회로를 돌릴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가장 불안한 건 접니다. 아 그러네요. 교수님 큰일 날 수, 네. 죄송한 얘기지만 큰일 날 수도 있네요. 네, 뭐 공익 제보자로서 상당히 네. 여러 가지 뭐 신변 등등에 대해서 걱정해 사실은 주시는 왜 분들 걱정하냐면 뭐 요즘 명예병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무섭고 네.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 네. 저는 정무적으로도 보고 거시적으로도 보고 다시 자꾸 하나하나 보고 네. 등등을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다급하니까 저도 더 많은 걸 파악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희망회로 아니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가 중요한 예, 거죠. 가장 시기. 중요한 게 시기인데 언제 하느냐.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예. 예고가 나와야 금요일까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아직까지도 희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왜 오늘 그러냐면 아침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도 희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재판 오후에 2시에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은 있습니다. 한덕수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거를 판결 선고를 할 때 네. 이미 그 전에 상당 부분 좁혀진 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 어느 단계까지도 가지도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덕수를 먼저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은 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려면 하는 것이고 최근에 평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만약에 그 정도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그들도 지금 진보든 보수든 극우든 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아우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딱딱 퇴근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한다? 있을 수 없죠.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도 잠깐 있었고 오후에 네. 2시부터도 있던 것도 뭐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상당 부분은 좁혀져 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확인했던 거는 8분의 재판관이 컨센서스로는 이번 주에 다 완결하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 컨센서스는 갖고 있다. 합의점을 도출했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걱정하고 진짜 매의 눈으로 보고 또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밖에 나오듯이 한두 분이 시간을 끄는 사유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하지 않는 거를 보면 네. 그들이 원하는 그 이유들은 아마 한 달 보름 전쯤에 음모론처럼 많이 도는 거. 윤도 날리고 이도 날린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가기 비슷하게 때문에 가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더 의심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 아하. 결국 우리가 이번 주 오늘 그리고 아주 늦게 보면 금요일까지 기일 지정이 있는지를 한번 아하. 보자. 그리고 마지노선은 4월 4일이 되겠죠. 마지노는 다음 주 예. 4월 4일 목요일이죠. 마지노라고 금요일이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헌법 가치 질서의 최후 모루라고 수호기관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헌재에서 만약에 이런 국민적 갈등 양상이나 분열 양상 또 정말 헌법 가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지경까지 온 내란 세력들을 과연 눈 감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내란 상태로 가는 거죠. 헌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라고 말씀드리고 특단의 조치. 왜냐하면 내란의 한복판에 법의 수호기관들이 같이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공화국을 유지할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총리실에 좀 의문스러운 움직임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실 게 있다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예.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인용이 나고요. 네.
3월 8일 날 윤내란 수계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3월 13일 날 목요일 날 경호처에서 경호 3부장 이 해임이라고 그렇죠. 하는 아주 네. 중징계 파면 다음 단계지만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의 중징계 4개 단계 중에서도 중징계고 네. 전체 6단계에 비춰보면 엄청난 중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죠. 물론 이제 마지막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어떻게 네. 최종 결정이 될지는 봐야 되지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이 구속 기각이 되면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이 법원에서. 되면서 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건 뭐겠어요? 증거인멸입니다. 아. 제가 인사 알박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인사 알박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인사, 보복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거든요. 네. 보복 인사는 뭘로 이어지겠습니까? 증거인멸이죠. 그러면 가장 단적으로 경호처, 대통령실. 자 이제 짐 싸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함께 일을 했던 많은 동료들도 행정관급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암울한 거예요. 탄핵 파면이 되면 문을 닫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설거지 어떤 분위기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고 구속영장 기각이 돼서 버젓이 살아서 3월 10날 직원들을 집합을 시켜서 잘 될 거다. 반드시 대통령은 살아서 나온다. 복귀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일장 이제 마치 포용하는 듯이 막 해놓고 이제 징계 처분을 하고. 네. 자, 그랬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두렵죠. 심리적 위협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전처럼 안 됩니다 하고 강력히 막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총리가 이제 복귀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또 목소리를 낸 게 있죠. 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좌우가 없다. 갈등, 극단적 갈등 안 된다. 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총리실에 이상한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지금 경호처 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겠습니까? 네.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총리실도 거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서 위험하네요. 이건 다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일이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내란에 동조한 이번 이 내란은 친위 쿠데타잖아요. 박정희 그렇죠. 전두환처럼 기존 거를 때려엎는 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라는 뜻은 검, 경, 정부, 각 부처 등등에 굉장히 많이 또 굉장히 넓게 깊게 내란 세력이 포진돼 있다. 그러면 그들이 두 가지죠. 완전히 진실을 덮거나 지연시키거나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보고 굉장히 지금 이상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도 촉을 세우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제보들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 굉장히 단순 의심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의문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윤석열 그쪽 같아요. 관저 윤석열이 지난 8일날 석방되고 외부 활동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함남동 상황도 좀 말씀 좀 지금 해주시면 한 좋을 것 같아요. 20일 동안 잠잠하니까 조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뭐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겸허히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네. 이런 거죠. 예. 물밑에서 정말 바쁘죠. 한번 보세요. 드러나 있는 것들만 뭐 단순 찌라시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수석들 불러서 회식했죠. 폭탄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완샷한 네. 분도 있습니다. 자, 직무 정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산불에 메시지 내고 막 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1월 8일 날도 도피하면서 그때 막 뭐 어디로 도망갔느니 할 때도 또 비원 벙커에 벙커에 갔다고 갔다는 그랬죠. 저기 보도가 있었죠. 네, 왜 갔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가서 뭐 직원들을 경호처 직원을 격려한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가서 격려는 무슨 격려예요. 지금 한시가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본인이 있는데 힘든데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또 중압감을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비원 벙커와 결심실에서 진두지휘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확인들. 그 증거인멸. 네. 범죄자는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등등등.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바쁘죠. 수석들 불러다 그랬죠. 대표 불렀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때 30분 딱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얘기하듯이
역시나 25분 이상을 혼자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기분 나빠하면서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미 뭐 찌라시는 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강하게 기분 나쁜 얘기들을 했다라고 들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법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 엄청나게 물밑에서 헌재, 법원 등등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코바나 때부터 수행하던 비서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된 사람들이겠네요. 뭐 유모, 정모 뭐 많이 실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전히 바쁘게 새벽에도 전화해서 뭐뭐뭐 파악해 와라. 그 사람들한테 지시가 그런데 그 들어진다고요? 지시 중에 상당히 황당한 지시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있습니까? 말씀드리긴 또 이제 고소한다고 그렇습니까? 할 테니까. 다 황당한 지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밖에 또 자기 지인들한테 분명히 불만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들려오는 거죠. 김건희는 뭐 합니까? 결론은 이렇게 바쁘다. 윤보다 훨씬 바쁘게 안 바쁘지 움직인다. 않다. 조용한 거 아니다. 시금을 전폐해서 뭐 그런 얘기 몰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뭐 했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죠. 시금을 전폐하는 부분은 이래요. 원래가 유동식 위주로 먹어요. 원래 안 먹군요. 예, 유동식 위주로 먹고 빨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내부에 모시는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금 전폐는 거짓말입니다. 자, 경호처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본부장 해임되고 또 김성훈 복귀하잖아요. 복귀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요게 되면 또 다시 인사보복 같은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경호처를 장악 완전 하겠는데요. 네네, 이미 비아폰 같은 거 원격 서버로 지금 지워진 흔적들이 나왔죠. 여인영 사령관 이런 거 해보니까 로그아웃돼 있고 기록이 삭제돼 있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명하는 건 자동으로 삭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포렌식에서 어쨌든 살아 나올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삭제가 되면 지우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지시를 했을 때 과연 함부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 기존처럼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는 정의감이 있는 직원들이 막아온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경호처에서 더러워서 내가 떠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이미 먼저 가방 싸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황당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어제 돌은 그 정말 황당한 찌라시 중에 이런 내용입니까? 찌라시가 있죠. 국회 출입 기자들 대부분이 윤이 복귀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찌라시 있죠. 대통령실 기자들. 자, 대통령실에 지금 출입 기자들의 상당수가 대선 때 저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거의 다 아는 알만한 사람들이네요. 제가 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다고 말하는 기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없는데 그런 거기서 극우에 가까운 기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땡땡일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조차도 이건 탄핵 파면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전으로 뒤집어 보셔야 돼요. 굉장히 급하다. 다급하다. 심지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날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소위 이제 양쪽을 다 죽이는 윤과 이를 다 죽인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실 이런 분들 기자분들이 합리적 이성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오늘 선고가 14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나온 그 찌라시 때문에 뭐 찌라시는 아니고 찌라시를 간사의 말 때문에 아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 그 부분요. 네, 그러면 설명 자료 법조인이니까 더 잘하시지만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지금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일제히 1심과 거의 동일 형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지금 내기 전에 만약에 그 정도로 인지할 정도라면 이 간사한테 그런 설명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 다 노출될 정도면 짜고 했다는 비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쟁점 딱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골프 쳤냐 안 쳤냐. 골프 쳤다 안 쳤다 말한 적 없죠. 사진이 이렇게 골프 친 것처럼 된 사진이 조작됐다 말한 게 골프를 안 쳤다 김문기를 모른다. 쭉 해서 이제 말이 판사들이 독심술로 마음에 들어가서 쓰게 된 기소도 이상하고 판사의 1심 결론도 이상하고 이랬던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회에서 말했던 거. 이건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증언 3번을 하고 지금 그거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9조에 보니까 국회에서 답변한 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거는 국회만이 상임위를 열어서 고소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거를 뭐 압박이다 압력이다 등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걸 다른 데서 검찰에서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기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국회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걸 주의 깊게 보는 게 저도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케이스는 다르지만 지금 경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한중 외대 로스쿨 학장님 같은 경우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예 기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죄나 뭐 공소기각, 뭐 공소기각도 뭐 어차피 죄가 없는 거니까 네네.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또 탄핵 심판하고도 또 작동할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등등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 2심 결론 나기 전까지 만약에 헌재가 기일이라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 눈치를 보고 했다. 이걸 피해가기 어렵다. 맞네요. 맞는 거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그러면 헌재는 소위 말해서 요즘 사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3부라고 그랬고 헌재가 네. 생기면서 이제 4부라고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할 때 네. 사부. 자기들과 일종의 이제 자웅을 겨룬다고 하는 대법원. 대법원도 아닌 대법원보다는 하급이잖아요. 고등법원은. 네. 고등법원의 판결을 눈치를 보면서 했다. 이것은 헌법 최후 수 보루기관으로서의 헌재 위상, 헌재 존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또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다.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몇몇이 이제 주장을 해서 시간을 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시간을 끌어서 헌재 재판관 두 분이 다 임기가 끝나도록 이렇게 갔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존 루커가 얘기하는 저항권이죠. 전광훈이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이제 국민 저항권이죠. 그래서 헌재는 분명히 오늘까지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눈치를 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돼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최소한 14시가 선고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 고지, 뭐 거의 금요일이든 뭐 그 이후라도 하여튼 오늘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고 이제 알려진 거니까 그게 정상이고 또 그렇게 또 기대 예측을 하시는 그래서 거네요. 오늘까지는 그 기대를 버리지 말자. 너무 억지 희망회로는 아니지만 논리적 정합성으로 보면 헌재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를 지키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주셨어요? 30초인데 여기 이런 분이 악원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좀 더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하다 나왔어야 되나? 그 말은 정보를 더 알겠습니다. 농담이지. 교수님 또 다시 모시고 결론이 좀 나면 또 끌어지든지 뭐 나든지 다시 또 모시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기존 질서를 때려엎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들의 몸부림의 강도가 저희가 엄정한 사법 집행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강도보다 더 셉니다.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살려고 하니까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포악한 기득권들이라서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절대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과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김용남 전 의원의 용가라 사대, 또 신유진 김필성의 이슈 3합, 쇼미더 민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